슈퍼주니어 선배님이라든지 신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컴퍼니 민경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돌 그룹들의 재계약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K-POP 그룹들은 데뷔 이후부터 해서 7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 계약서상 최대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7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계약 시즌에 재계약을 성공하지 못해서 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멤버 중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또한 제가 겪었던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룹 안에는 댄스 담당, 보컬 담당, 비주얼 담당, 연기 담당,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가 있어요. 예능을 활발히 하는 멤버가 있을 것이고 연기를 활발히 하는 멤버가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그룹 활동을 이어가면서 연기 병행하고 예능 병행하고 하다 보면 인지도라든지 역량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다가왔을 때 그룹 활동보다 연기에 조금 무게를 두겠다, 예능에 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다 보면 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있던 기획사가 음반 제작 기획사였다면 예능인들이 많은 기획사나 연기자 전문 기획사에 가고 싶어지겠죠. 7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음반 활동도 하겠지만 정말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활동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인지도가 생기는 이유로 재계약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카웃입니다. 앞서 1번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 스카웃이라는 게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연기자 회사에서 이 친구를 스카웃 해갈 수도 있고요, 예능인이 많은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진 않았어요.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회사와 상호 합의하에 해지를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기획사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는 팀의 멤버로 스카웃을 받았었습니다. 한 팀도 아니고요, 총 합치면은 최근까지 했을 때, 최근이라고 하면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3팀 정도의 스카웃을 받았고, 물론 다 가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포지션이라든지 컨셉 멤버로 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다른 기획사에서 스카웃을 해주기 때문에 재계약 시즌에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드리자면, 어떠한 그룹이라든지 어떠한 아티스트가 기존에 있던 회사와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된다, 재계약 시즌이 다가온다 라고 하면 이 바닥은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그 회사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재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 조건입니다. 이 계약 조건이라는 건 7년 그리고 연습생 기간까지 하면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처음 만들었던 계약서 내용대로 다 이행을 했을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짧은 시간 아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을 것이며 그동안에 쌓아온 업적이라든지 인지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7년 뒤에 재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대중에게 또는 방송국에서 입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계약 조건을 내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갑과 을이 어떻게 봤을 때는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계약 조건을 원하는 방향대로, 수익 배분도 내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방향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용납 못한다, 회사에서 요구 조건을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7년 동안 했던 것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게 추가되었을 때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또한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사실 이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얼추 다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재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회사를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작성을 했겠죠.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룹 활동 유지하게 해주는 조건, 예능을 나가게 해주는 조건, 방송 어디 나가게 해주는 조건, 해외 활동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체류 기간을 잡고 한국에 들어와서 컴백을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틀어졌다라는 건 그동안의 회사와 악감정이 있었고, 그동안의 회사 시스템이라든지 아티스트의 행실에 있어서 서로 쌓인 게 있는 상태에서 계약 조건이 맞지
맞지 않아서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단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회사 갈게요, 너 다른 회사 가라, 이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멤버입니다. 단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본가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며칠 지내다가 서울에 오게 되면 향수병이 며칠 정도 가요. 근데 이 외국인 멤버들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휴가를 받거나 본인의 나라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하면 가겠지만 잠깐이잖아요. K-팝 그룹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메인으로 활동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휴가, 콘서트 또는 개인적인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나라로 가서 장기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외국인 멤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나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원래 본인이 사용하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 기획사, 정말 S급 아이돌 그룹 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부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제는 계약서상에 무조건적으로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향수병이 며칠 가는 것처럼 타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멤버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재계약을 안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 중에 본인의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과 현재 기획사에서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건 존중해줘야죠. 다섯 번째, 활동 중단입니다. 그냥 단순히 연예인 한번 해봤으니까 7년 동안 정말 연예인으로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봤고 자아성찰도 했고 내 꿈을 이뤄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 그룹 활동을 하다가 작곡가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룹 내에서 곡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활동보다는 나의 음악적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연예인은 이제 그만두겠다,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고요. 여섯 번째, 불화설입니다. 이 불화설은 멤버 간의 불화설이 있을 수도 있고 멤버와 기획사 간의 불화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멤버 간의 불화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7년 플러스로 연습생 기간까지 하면은 정말 10년, 그 10년 그 이상 동안 형제자매처럼 붙어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주니어 선배님이라든지 신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이 쌓여있던 것들 그 자리에서 표출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서 화해를 하고 돈독해지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말 안 하고 속으로 계속 앓고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을 버티다가 재계약 시즌에 맞춰서 나는 이 사람과 못하겠다, 이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되는 상황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룹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화해하고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저희 멤버 안에 제가 중간이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있었고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껴있었는데 형들이 봤을 때는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못했고 혼날 만한 상황을 만들었겠죠. 제가 인기가요 대기실에서도 다른 가수들 다 보는 데서도 맞은 적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너는 왜 중간다리 역할을 못하냐 혼난 적도 있고, 근데 이게 맞고 나서 아니면 욕먹고 나서 제가 형들에게 그럼 형은 왜 형답지 못하게 동생을 체벌하냐 욕하냐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웠으면 추후에 화해하고 돈독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냥 혼나고 뭐 죄송합니다 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뭐 서럽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중간다리 역할을 못했다니 혼날만 했구나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좀 서러웠던 것 같아요. 저처럼 다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재계약 시즌이 왔을 때 쌓이다 보면은 이 멤버와 같이 활동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회사와 멤버 또는 회사와 그룹 간의 불화설이겠죠. 최근은 아니지만 한창 논란됐던 것 중에 회사 대표가 멤버들을 뭐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욕설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투자를 해서 활동을 시켜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지만 상품으로도 봐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재계약 시즌에는 우리 팬분들도 긴장을 많이 하겠지만 회사도 긴장을 많이 하고요.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다시 활동을 이어가야 될지 그 고심 때문에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기 한 1년 전 아니면 반년 전부터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 재계약이 불발되는 6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 6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겪었던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재계약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니어스 컴퍼니 민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